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매수자리 나왔습니다.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공개 영상을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그 공개 영상을 업데이트를 안 한 이유는 저는 이제 뭐 시장 상황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 행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들 하면 또 악플 달리고 뭐 스트레스 받을 거 뻔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가격 엄청 상승 많이 했을 때 그때 이제 알트 막 사고 새로 들어온 신규 투자자들이 막 한창 예민해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 영상은 조금 안 올렸어요. 예, 공개 영상은 안 올렸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그때 들어왔던 막 알트 투자했던 신규 투자자들은 많이 좀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괜찮은 매수 자리가 나온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멤버십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복기부터 좀 하고 갈게요. 시장의 안도감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쭉쭉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1월달, 12월달 뭐 요때부터 보면 이 CPI에 의해서 CPI가 괜찮게 나와서 안도감이 상승을 했지만 다시 바로 꼬꾸라지고, CPI 나오고 상승을 했지만 다시 꼬꾸라졌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CPI 발표가 있고 나서 이 상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좀 더 조정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사실 조금 들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졌거든요. 범위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 범위가 좁아질 때는 조만간 방향성이 나온다, 위로 나오든 아래로 나오든 뭐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지금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120일 이평선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격을 계속해서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120일 이평선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이제 120일부터는 장기 이평선으로 보니까요, 이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이 위로 나올 확률보다는 조금 아래로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반등을 주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하락할 때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쌍바닥을 테스트하고 뭐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작년에죠. 이제 2월 달에 CPI 발표가 있었을 때요.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반등 없이 이전까지는 1월 달에, 1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계속해서 CPI가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하회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조정을 받고 반등을 줬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요번에 2월 달에 CPI 발표 때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바람에 반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만 남았다, 뭐 요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상황이 왔었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이제 범위가 좁아지면서 방향성이 나올 텐데, 요거 이평선을 보면 120일 이평선은 위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단기 이평선은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할 거다. 그러면 또 가격은 하방으로 요렇게 방향성이 생길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딱 됐죠. 그래서 이제 20일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고, 최근에 50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도 1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가격은 하락했다. 그리고 3월 초에 이제 가격이 78K 뭐 요때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 줄 확률이 많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찝찝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CME 갭이었어요. 작년에 생겼던 CME 갭 있죠. 요걸 다 메우지 못하고 조금 남겨두고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마저 메우러 내려올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CME 갭도 메운 상태고, 지금 내일 되면 CPI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14일 되면 이제 예산안 이제 승인이 나거든요. 승인이 날지 어떨지 모르지만 14일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또 셧다운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건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CPI가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뭐 하회한다 그러면 바로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상치를 상회한다 그러면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매수하기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예산안도 통과가 되고 뭐 CPI도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하회하면서 긍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가격은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또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80K 이하까지 내려왔으니까 77K 뭐 요때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기에 되게 굉장히 괜찮은 타이밍이다. 만약에 요렇게 트럼프 취임하고 매수 못했던 사람들, 비싸서 매수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왜 이런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건 지금 비트코인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스닥도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트럼프 뭐 관세 정책도 있지만 어찌됐든 막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잘못하면 셧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플러스 진짜 뭐 6월달 되면 디폴트가 국가 부채 국채 만기되는 국채 돈 상환 못 해줘가지고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조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요. 예전에 바이든 정부 때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옐런이 나와가지고 립서비스를 막 해줬어요. 립서비스 해주고 막 정부에서 돈 풀기 하면서 주가 다시 끌어올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 스콧 베센트는 완전히 스탠스가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트럼프 풋은 없다. 지금 이제 시장과 경제는 정부 지출에 중독돼 있다. 그래서 디톡스 기간이 필요하다. 해독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 막 정부가 나서가지고 억지로 유동성 공급해서 주가 끌어올리고 이럴 일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는 건전하고 안전한 규제를 통해 은행 시스템이 다시 움직이도록 할 것이다. 은행은 민간 기업에 대출을 제공해야 하며 고용 역시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갖고 있다면 매우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무부 장관이 옐런일 때는 막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스콧 베센트는 진짜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선택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자, 보시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래포 잔고가 그 당시에 막 2023년 막 이럴 때 2조 달러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기국채 이자 좀 높이 해가지고 발행만 하면 영래포에 있던 자금이 단기국채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국채 계속 발행해서 주가 끌어올리고 유동성 공급하고 이런 방식을 썼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이 영래포 잔고 완전히 바닥 내놨고 TGA 잔고도 지금 5천억 달러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신규 국채 발행하려고 해도 국가 부채 한도가 1월 1일 날 딱 이제 유예됐던 게 끝나서 신규 국채도 지금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돈을 풀고 싶어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 잔고도 없는 상태에서 정권을 이임받았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현재로서는 자 보시면은 올해 리파이낸싱 규모 바이든이 그동안 막 발행해놨던 신규 국채 있죠. 국채들이 만기되는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올해 엄청나게 많은 만기가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한 7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 트럼프는 어떡하겠어요? 단기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빚을 갚으려면 어차피 몇 달 뒤, 뭐 1년 뒤, 2년 뒤가 되면 다시 또 이거를 만기 국채를 또 상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장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채 이자가 비싼 상태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국채 이자가 싼 상태에서 발행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국채 이자가 싼 상태에서 발행을 해야 매달 지출해야 될 이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시장에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인 국채로 수요가 넘어오거든요. 자금들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국채 수요가 많다는 건 국채 이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달, 뭐 1월 달까지만 해도 국채 이자가 장기 10년물 국채 이자가 뭐 4.8%, 4.9%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장기 국채 이자, 10년물 국채 이자가
뭐 4.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작전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랑 이제 스콧 베센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다. 자, 3월 14일이 되면요. 지금 12월 달에 트럼프가 국가부채 한도 유예 혹은 폐지하자고 이제 그 예산안에다가 끼워 넣었는데 민주당이 그거 계속 거절했어요. 그래서 셧다운이 나오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가부채 유예는, 부채 한도 유예는 빼고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임시 예산안이 3월 14일 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예산안이 나와야 통과돼야 이제 정부 셧다운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이 되면요, TGA 잔고까지 다 사용을 하면서 국가 디폴트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만기되는 국채 돈을 못 돌려준다거나 이자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뭔가 셧다운 발생하고 뭐 디폴트 발생하고 해봐야 그거는 이전에 바이든 정부가 잘못했던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런 거 다 거절해서,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트럼프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진짜 터지기 직전에 뭔가 딱딱딱딱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SLR 규제도 완화되고 뭐 저거 연준에서 금리 인하도 하고 부채 한도도 유예하거나 폐지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행이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또 엄청난 상승이나 뭐 이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했죠. 사인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별로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엄청난 호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호재라고 생각을 안 하냐?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플러스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뭐 세금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1년에 얼마씩 뭐 몇 년 동안 매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실망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비축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건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미국에서 비축 자산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고위험 자산이라는 프레임을 이제는 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장에 뭐 세금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 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재무부 장관하고 상무부 장관한테 납세자한테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범죄 자금 압수하는 물량이 있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기반 뭐 국채를 발행한다던가 아니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뭐 이제 코인베이스나 이런 기업들 있죠.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이제 준비금을 국채로 교환하는 비트코인과 국채를 교환하는 뭐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상무부, 재무부 장관이 이제 이런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는 세금을 사용해 가지고 직접 매수하지 않더라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하면 그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수요, 지금 ETF로 많은 기관에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의미 있는 기관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헤지 펀드나 뭐 이런 애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한번 사면 안 파는 애들 있죠.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연기금이나 뭐 보험이나 뭐 이런 데서 사는 거, 그런 건 아직 정말 미미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왜 못 들어오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민연금도 지금 고위험 자산은 살 수가 없다고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랑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이런 주식들을 우회해서 사는 거지. 근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건 앞으로는 시간이 좀 지나면 비트코인은 고위험 자산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벗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 있는 보수적인 기관들의 유입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또 이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무조건 준비금을 미국 달러나 국채와 1대1로 이제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요런 법안이거든요. 가장 큰 틀로 보면. 그러면 국채 수요를 늘리려면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딱 나오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마다 미국 국채를 사야 되니까 요런 작전도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SAB 121 법안이 폐지되면서 전통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해주려고 지금 요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디파이 브로커 규정도 철회시킨다는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은행이 뭐 하는데요, 거기에 돈 받아가지고 예금 받아가지고 그거 뭐 빌려주고 이자 받고 뭐 이러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도 하면서 디파이나 뭐 스테이킹 뭐 요런 규정들 완화해서 은행들도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쪽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요런 지금 판을 다 깔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이게 뭐 딱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돈 들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뭔가 은행이 SLR 규제 완화되면서 은행에서 대출 막 내줄 수 있고 금리 인하하면서 뭐 이제 기업들도 막 대출 막 받아가고 막 이러면서 진짜 경기가 조금 이제 경기 부양책을 미국 정부가 좀 쓴다라고 하면 그때 되면 이제 반등을 하겠죠.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코로나도 그렇고 항상 경기 침체될 때 미국에서 통화 정책이나 뭐 이런 경기 부양책을 딱 펼치게 되면 진짜 바로 급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더 빠르고 더 크게 반등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내일 당장 뭐 한 달 뒤에 당장 뭐 그런 엄청난 일이 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게 지금 다 나오려면 시간은 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지루한 장이 이어지더라도 진짜 크게 하락할 때는 매수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대로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 방송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예상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미들은 털려 나가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기관들은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매집 기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3월 14일 날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 미국 셧다운이 발생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냐면 예산안을 공화당에서 냈어요.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예산안을 지금 냈습니다. 그러면서 3월 11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하원에서 투표가 있는데요.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 모두가 찬성을 해버리면 이거 민주당 표 하나도 없이도 통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원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상원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 상원에서는 공화당 자체적으로는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7석 정도는 찬성을 해줘야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원 통과했고 상원에서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이 전부 거절해서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못 됐다. 그래서 미국이 셧다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셧다운이 발생한 건 이제 민주당 탓으로 트럼프는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만약에 요거 예산안도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격이 지금 77K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불안하게 생각했던 게 요 작년에 메우지 못했던 CME 갭을 메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지금 메워놓은 상태고, 그리고 내일 이제 CPI 발표가 있고 뭐 14일 날 예산안 뭐 투표가 있고 뭐 통과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CPI 발표 났는데 예상치 또 상회하고, 그리고 뭐 예산안도 3월 14일 날 통과 못 되고 이래버리면 여기서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보다는 저는 CPI도 예상치 부합하는 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아마도 이제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이거 막 다 통과되고 나가지고 가격 쭉 상승했는데 그때에 대해서 다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